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의 북빅뱅 독서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밤에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북빅뱅을 한번 일으켜볼 책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과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과학에서 제가 그 도시에 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공들여서 뭐 하여튼 모든 내용이 다 하여튼 열심히 쓰긴 했었는데 공들여서 아주 그림을 그렸던, 그리고 글도 썼던 그 뭐였냐면 그 최초의 도시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우르크 그 수메르 문명의 이 그림이에요. 맞아요. 5,400여 년 전 우르크. 네, 이 그림. 이제 화이트 템플이라고 그럴까요, 아마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곳이 이제 신이 사는 그런 어떤 신전.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구름 막 이제 하늘에 있는 이 구름에서 한 줄기 빛이 이제 신이 그 빛을 타고 이 신전에 딱 내려온다, 임재한다,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신전도 살짝 이제 빛나게 그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도시가 굉장히 이제 인류 문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기보다 그냥 인류 문명 자체가 그냥 도시죠, 사실은. 도시가 없으면 어떻게 뭐 문명이 존재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사람이 모여 있어야 뭐 글자도 쓰고, 뭐 하여튼 뭐가 이제 생겨나고 도구도 만들고, 뭐 직업도 생겨나고 이제 이런 것처럼 도시가 이제 굉장히 핵심적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맞아. 이 도시를 사람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끼에도 도시가 있어요. 이끼가 바로 만들어낸 도시는 늪이죠, 늪. 이 사람이 만든 도시의 어떤 특성과 이끼가 만들어낸 도시인 이 늪은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 제가 사실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억지로 이제 사실 그런 연관성을 만들어낸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뭔가 있어요. 뭐냐면 이 도시를 한번 보시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그림에서도 그렇지만 일단 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막 성벽을 둘러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다양한 뭐 건물도 짓고 뭐 이제 바닥에 길도 깔고 이러고 뭐 이제 뭐 우르크 거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이제 거리에 이제 도로도 만들고 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어떤 생태계가 달라지죠. 그냥 자연 상태에서의 생태계와 모습이 사는 생물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돼요. 특히나 현대 문명의 도시는 더더구나 더 그렇죠. 바닥에 그냥 콘크리트랑 아스팔트가 쫙 깔려가지고 거기에서는 무슨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자유롭게. 숲이랑 완전히 다르죠. 흙바닥이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번에도 그 콘크리트 이야기 했었을 때 콘크리트만 깔아도 사람이 이제 기생충에 걸리는 그런 확률이 확 낮아지고 몇 프로까지 낮아졌나? 60%였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공중 위생이 굉장히 좋아진다. 물론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건데 다른 생명체들 입장에서는 거기 살기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사실. 콘크리트 바닥, 아스팔트 바닥 이런 것들이 되게 인위적이죠.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사람에 맞춰서 세팅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허락한 사람이 이제 일부러 키우려고 하는 생물들이나 거기서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보통의 이제 다른 생명체들, 숲에 살아가는 이런 생명체들은 거기서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환경 자체가. 그런데 이끼도 바로 그런 식이에요. 비슷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물이끼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 물이끼가 늪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환경을 자기에 맞춰서 바꾸고, 다른 생명체들이 이제 거기에 살 수 없게,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무리끼들이 이제 사는데 딱 적당하게 모든 환경을 세팅하고, 거기에 이제 뭐랄까, 거기에 적응한 생물들만 살 수 있게 그런 걸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무리끼. 무리끼. 이 무리끼가 어떻게 이 환경을 바꾸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형적으로 어떤 뭐랄까 물이 고이는 그런 지형은 있어야겠죠.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무리끼가 뚝 떨어져가지고 늪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 무리끼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물이 일단 고여 있으면 거기에 이제 자라나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특징이 이 무리끼가 물을 엄청나게 많이 흡수한대요. 이 늪에 이렇게 표면에 보면 이제 물 표면 쪽에 이제 무리끼가 이렇게 떠 있고 밑에 쪽에 이제 있는 무리끼들은 다 이제 죽은 거래요. 살아있는 건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이고 이제 밑에 쪽에 있는 애들은 껍데기만 남은 거야, 한마디로 세포에. 그래가지고 세포 속에는 다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다 물이 들어있는 거죠. 껍데기 속에는. 그래서 한 움큼?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무리끼를 딱 쥐어짜면은 그냥 1리터의 물이 나온대요. 엄청나게 물을 많이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축한 환경을 일단 만드는 거죠. 이끼들이 축축한 환경 속에서 잘 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렇게 축축한 환경 속에서 얘네들이 이 환경을 또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맞아요. 그 죽은 이끼들이 가라앉으면 이제 밑에 쪽으로 이제 계속 가라앉는데요. 죽은 이끼의 그런 껍데기만 남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가라앉으면은 바닥에 이제 쌓이겠죠. 막 쌓여가지고 거기가 이제 무산소 상태, 현기성 생물들이 사는 그런 무산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고여있는 물이고 이게 뭐 물이 순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이끼들이 죽으면서 이제 부패하면은 산소를 소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산소가 없는데 물이 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부패하면서 산소까지 다 써버리고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다 써버리고 계속해서 쌓여 그 이끼들이. 그러면 그 쌓여있는 그 속은 물이 정체된 상태에서 산소도 없는 그 완전 무산소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경쟁자 식물들이 거기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냥 흔한 그런 식물들은 뿌리도 다 이제 어떤 그 호흡이 필요하대. 산소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소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생물들은. 그래서 이끼가 그 늪을 이제 자신들이 독차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또 하나는 이 산성 물질을 내보낸대요. 무리끼가. 그래가지고 되게 산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pH 값이 거의 뭐 식초 수준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다른 식물들이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산성도가 높은데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죠. 그래서 이제 이끼들이 진짜 그 상황을 완전히 그 늪에 그 주변 이제 독차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아스팔트나 이 콘크리트 깔아가지고 다른 생물체들 몰아내고 자신들에 맞는 그 환경을 세팅하는 것처럼 이끼도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뭐랄까 이 늪은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도블럭에서 보는 그런 우리 이렇게 막 그 틈새에서 조금씩 자기들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사는 그거에 비하면은 진짜 거대한 도시죠. 그냥 진짜 메트로폴리스죠. 완전히 우리 수도권처럼 거대한 수도권처럼 엄청 큰 이 이끼가 독차지한 한마디로 그런
생태계다. 거대 도시와 같은 그런 생태계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에서 인간들이 허락한 어떤 생물체랄까? 인간들이 도시에서 살면서 도시에 맞춰가지고 만들어낸 생명체들이 또 있잖아요. 뭐 가로수나 뭐 이런 거. 근데 가로수는 뭐 사실 뭐 자연 상태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하지만 강아지 이런 것들만 봐도 인간이 되게 얘네들을 뭐랄까 자연 상태와 다르게 얘네들이 키워내잖아요. 그래가지고 형태나 생김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엽고 우리 늑대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이제 걔도 이제 늑대 옛날 원시의 어떤 뭐 어떤 늑대랑 비슷한 형태였을 거야 아마 예전에는 자연계에서 살아야 되니까 입도 많이 튀어나오고 이빨도 더 날카롭고 잘 뛰어다니고 막 덩치도 어느 정도 컸을 텐데 사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진짜 많았잖아요. 그거 어디 숲에다 이렇게 풀어놓고 살겠어요? 물론 이제 뭐 강아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는 이 너무 이제 순종으로 계속해서 이제 교배를 하니까 너무 이제 좀 근친 교배 비슷하게 되는 거죠. 좀 잡종이 돼야 건강한데. 그래가지고 근친 교배가 너무 심하게 된 그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막 어느 정도 이렇게 입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입이 너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뭘 먹기도 힘들고 막 침이 질질질 흘러내리고 불독이나 이런 애들도 너무 이게 걔네들만 계속해서 교배를 시키니까 그래서 완전 이제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에 맞춰가지고 늪에도 이제 그런 생물들이 있어요. 바로 굉장히 특이한 식충식물이죠. 식충식물. 왜냐면 이 식충식물 같은 경우에 왜 얘네들이 이제 곤충을 잡아먹냐면은 영양분이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늪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산소 상태잖아요. 이제 바닥이. 그러니까 뭐가 이게 분해가 잘 안 돼. 그래서 그 늪에 빠진 그 어떤 뭐지 저 예전에 영국 어디에서 뭐 몇천 년 전 막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죽어가지고 뭐 살해를 당했는지 그래서 이제 늪에 빠졌어요. 근데 그 시체가 나중에 이제 이제서야 발견됐는데 굉장히 보존 상태 너무 좋은 거예요. 부패하지 않고. 그 무산소 상태니까 그걸 분해를 하려면은 막 이제 세균들이 그거를 막 뭐 이렇게 갉아 먹고 막 벌레들도 와서 막 갉아 먹고 막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산소 상태이기 때문에 산소를 써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제 그걸 막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그런 어떤 뭐랄까 뭐 동물의 사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분해가 되면서 거기에는 영양분들이 이제 재활용돼야지 영양분이 풍부한 건데 그런 것들이 재활용이 안 되니까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늪이 사실은 되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이제 물 색깔은 좀 시커멀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깨끗하대요. 왜냐면 무산소 상태고 막 그러니까 영양분도 부족하고 하니까 뭐 세균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살기 힘든 거예요. 진짜 그냥 물이끼 이런 애들만 이제 사는 거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깨끗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영양분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식충식물들이 이제 거기선 어쨌든 자기들은 이제 곤충을 잡아먹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늪에서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식충식물 제가 이제 또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들이 또 많더라고요. 특히 제일 유명한 게 그 파리지옥이죠. 파리지옥. 이 파리지옥이 이렇게 다 아실 거야 아마 이거 유명해가지고 이렇게 벌려져 있다가 파리나 곤충이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확 닫아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잡아먹는 그런 식충식물이죠. 그런데 이 파리지옥이 과학자들을 되게 좀 충격에 빠뜨렸던 게 뭐냐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기억.
이 뇌도 없는데 얘가 어떻게 기억을 하지? 진짜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어떻게 이게 기억을 하나. 아, 이제 기억을 하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됐던 상황이 뭐냐면, 파리지옥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감각모라는 게 있대요. 이렇게 털이. 그래가지고 이 감각모가, 곤충이 이제 와가지고 감각모 하나를 딱 건드려요. 첫 번째 감각모를. 그러면 그때는 안 다쳐요. 그런데 30초 안에 두 번째 감각모를 탁 건드리면 그때 탁 다쳐요. 만약에 30초가 넘어가면 안 다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0초 동안에 어떤 메모리가 있는 거죠, 얘가. 30초 동안에 단기 기억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 아까 한 15초 전에 첫 번째 털이 건드려졌어, 감각모가. 그러면 조금 있다가 30초가 되기 전에 두 번째 털이 건드려지면 닫아야지?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억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되게 신기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기억을, 단기 기억을 어떻게 하냐면 칼슘 이온 농도로 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 털이 딱 건드려지면은 칼슘 이온 농도가 확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칼슘 이온 농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사워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줄어들 텐데, 30초가 넘어가면 너무 많이 줄어들고, 30초가 넘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칼슘 농도가 유지가 될 때 두 번째 털이 딱 건드려지면 다시 또 칼슘 농도가 확 늘어나면서, 그때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파리지옥이 탁 닫힌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칼슘 농도를 이용해서 기억을 하더라. 어느 정도 이제 임계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임계치 이하로 줄어들면 안 다치고, 임계치가 넘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칼슘 농도가 늘어나면 다치고. 참 대단하죠. 왜 이랬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상태에서 나는 에너지를 써가지고 곤충을 잡겠다. 이 파리지옥이 이렇게 탁 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어쨌든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상태에서 정말 첫 번째 털도 건드리고 두 번째 털까지 건드렸다는 건 이 곤충이 어느 정도 이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파리지옥 안에 제대로 잘 들어왔다라는 얘기니까, 그때 탁 닫아서 확률이 높게 사냥을 하겠다. 잘 해보겠다.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나 먹고 살기 힘들다.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적응을 한 거죠. 진화를 한 거죠. 참 대단해. 물론 이제 생명체들이 안 치열한 생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치열한 걸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하여튼 그 치열한 진화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또 알아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참 대단하죠. 이것도 신기했고, 또 뭐가 있냐면 헬리암포라라는 또 식충 식물이 있어요. 얘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그 계면 활성제를 이용을 해요. 왜 이걸 이용해야 되냐면, 얘가 이제 어떤 통발처럼 이렇게 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통 안에 액체가 있고, 뭐 모기나 이런 애들이 거기 빠지면 이제 잡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 물이 고여 있으면 사실은 잘 안 빠지거든요. 왜냐면 모기나 이런 애들이 거기 물의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벼우면 그냥 거기 이렇게 표면에 탁 걸쳐 있지, 이렇게 쑥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가라앉아야 얘가 이제 소화시켜서 먹는데. 그래서 얘가 가라앉을 수 있게 계면활성제를 이용해서 표면 장력을 싹 이제 줄여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기가 싹 가라앉아요. 참 대단하죠.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이 영상 보면서 신기했던 게, 모기가 왜 비가 내리면은, 좀 비가 내릴 때도 모기가 돌아다닌다는 게, 막 비가 내릴 때도 창문 틈 막 모기가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 그랬는데, 이 영상을 보면은 이 표면 장력 때문에 결국에는 모기가 비를 맞아도 젖질 않아요. 빗방울이 그냥 이렇게 탁 튕겨서 나가요. 그래서 계속 날아다녀. 비 맞으면서. 그것도 참 신기했어요. 여기에 아마 이게 있어요. 보세요. 빗방울이 둥근 것도 이 표면 장력 때문이죠. 그래서 모기는 빗방울에 젖지 않고 튕겨져 나옵니다. 아유, 이 모기 소리 이거.
탁 그냥 살짝 흔들릴 뿐이지 맞아서 빗방울에 젖진 방울에 않죠. 정면으로 맞는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죠. 정면으로 맞아라. 아 그래도 괜찮아. 다시 잠시 날아올라. 균형을 잃을 뿐 아유 저놈의 끈질긴 모기는 목이 저거. 다시 날아오릅니다. 확 맞아가지고 젖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아유 모기 소리. 듣기만 해도 그래서 진짜. 헬리안포라는 표면 듣기만 해도 장력을 싫으네. 없애는 계면 아 이거예요.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저 이제 모기가 빠져요. 이 장면이. 이게 헬리안포라예요. 이 성분 덕분에 헬리안포라는 모기를 익사시킬 수 있죠. 이렇게 쓱 들어가죠. 모기가 그렇죠 가라앉죠 지금. 와 신기하죠. 야 대단해. 네. 하여튼 진짜 이것도 치열한 진화의 하나죠. 참 신기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달링토니아예요. 달링토니아라는 식충식물은 코브라처럼 생겼어요. 와 진짜 신기했어요. 진짜 이 생김새가 진짜 압도적이야. 딱 보면은 이 코브라보다 더 무섭게 생겼어요 사실은 보면. 이 코브라처럼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렇게 진짜 혀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혀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파리가 요 안에 이제 구멍 안으로 싹 들어가면은 갇히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이렇게 위에 있고 다시 그 구멍으로 나오긴 힘들어요. 구멍이 이제 밑에 쪽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 머리 쪽에가 좀 밝아요. 여기가 좀 이렇게 그 껍질이 약간 얇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빛이 거기로 이렇게 스며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리나 이런 애들이 거기가 밝으니까 하늘인 줄 알고 자꾸 글로 나가려고 하면 계속 부딪혀가지고 막 지치겠죠. 그러다가 뚝 떨어지면은 이제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무섭게 생긴 달링토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무섭게 생겼어. 아 여기 있어요. 와, 어디 갔어 가면서?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달링토니아. 이 혀가 진짜 압도적이에요. 혀가. 이 혀 한번 보세요. 혀 나온 거 보세요. 이 혀, 예, 보이시죠? 이렇게 혀 나온 거. 요 혀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쏙 들어가면 여기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 구멍, 이 밑으로 향하고 있죠, 이 구멍이. 위로 향하고 있으면 파리가 빠져나갈 텐데, 이렇게 밑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이 머리가, 그 옛날에 그 뭐지, 그 팀버튼 감독의 그 화성침공. 거기 나오는 그 우주인처럼 그 뭔 뇌같이 생기기도 했고 되게 징그럽게 생겼죠. 무섭게 생겼어요. 밑에 사진도 되게 요게 조금 더 혀가 확실하게 보이네. 어우 징그러워. 저거 꺼지냐? 여보세요. 이렇게까지 진화할 수가 있지? 네, 그래서 이렇게 치열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 식충식물들. 근데 이제 이 늪이 물이끼가 만들어낸 늪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끼들이 만들어낸 그런 식물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우리는 이제 이 도시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보면은 이끼가 만들어낸 거대 도시인 또 늪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 이렇게 생태계를 확 변화시켜가지고 자신에 맞게 세팅을 하듯이 이끼도 그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영역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미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끼가 사람하고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죠. 이 도시를 보면 이제 늪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와, 이끼 대단하다. 와, 그런 것도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좀 놀라움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세상을 다르게 보는 계기를 한번 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